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협형제 한승우 선생님입니다. 자, 드디어 우리 수학유치원 하나 둘 셋 2학년 2학기 강의 우리 첫 번째 강의 시작을 합니다. 우리 2학기 강의는요, 경우의 수와 확률이라는 단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경우의 수, 확률 이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이제 도형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경우의 수와 확률은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학교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다른 대부분은 그냥 내가 다 구한 다음에 답이 맞나라는 검산이 가능한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이 경우의 수와 확률은요, 검산 자체가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요, 그냥 개수를 세면 되는데 개수를 셀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쓰거든요. 나중에 뭐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곱의 법칙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거 언제 더해야 되고 언제 곱해야 되고 이런 것들 너무 헷갈려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단계별로 기초를 잘 다져놓지 않으면 완전 망합니다. 사실 경우의 수를 잘하게 되면 확률도 어렵지 않게 무리 없이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와 확률 부분을 우리가 공부를 시작을 할 텐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수학유치원 하나를 위해서 말 그대로 정말 기본적인 개념들을 하나씩 공부를 하는 거야. 기본적인 개념 공부하고 거기에 대한 아주 쉬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보는데,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것 공부했으니까, 수학유치원 하나를 공부했으니까 2학년 2학기는 끝났어, 이렇게 하는 순간 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이제 내가 다른 어려운 공부들 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으니까 본격적으로 수학을 공부한다, 이거 통해서 내가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할 것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철저하게 단계별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개념 공부를 다시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확실하게 다져주셔야 되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이고요. 일단 경우의 수부터 볼 텐데, 경우의 수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지?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사건과 경우의 수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과 경우의 수, 이건 용어인데요. 사실 사건이라는 용어는 지금 배우고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일 많은 거 주사위 던지는 거 얘기를 해볼게요. 주사위를 탁 던져요. 주사위를 탁 던진다라는 것 자체는 시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시행이라는 용어는 없는데 뭔가를 던졌잖아, 뭔가를 행동을 했잖아. 그런 행동하는 것을 시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시행을 하는 것은 실험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건 어떻게 되는 거라고 관찰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시행을 합니다. 주사위를 던진다라는 시행을 했어요. 주사위를 던졌더니 짝수의 눈이 나왔네. 이럴 수가. 빠바바밤, 짝수의 눈이 나왔어요. 어떤가 사건이 터졌죠. 우리가 보통 사건 하면은 범죄 사건 이런 것들을 연상하기가 쉬운데, 사건은 그냥 일이 일어났다,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주사위를 던졌잖아. 그럼 주사위를 던졌으면 주사위 눈이 나오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쌤, 제가요 염력이 있어서 주사위가 공중에 둥둥 떠 있어요. 이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주사위를 던졌다면 분명히 그 주사위에 눈이 나올 겁니다. 그 눈은 홀수의 눈일 수도 있고 짝수의 눈일 수도 있고 1, 2, 3, 4, 5, 6 중에 하나겠지. 자,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예를 들어서 짝수의 눈이 나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야. 이럴 수가, 짝수의 눈이 나오다니. 그런 것을 우리는 사건이라 그래. 관찰 또는 시행의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면은 야 봐봐, 야 짝수의 눈이 나왔다는 것은 뭔 말이야? 2거나 4거나 6이거나 3개 중에 하나잖아. 그럼 짝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사건이 벌어질 수 있는 방법은 주사위를 던졌는데 2가 나오거나, 주사위를 던졌는데 4가 나오거나, 주사위를 던졌는데 6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은 이 사건의 개수가 몇 개이니? 짝수의 눈이 나온다라는 것의 상황의 개수는 2가 나오는 경우, 4가 나오는 경우, 6이 나오는 경우 전체 3가지겠지. 따라서 그 사건이 몇 가지나 있니? 라고 할 때 사건은 3가지가 있어요 라고 할 때 그 3가지를 그 사건의 경우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사건이라는 용어 잘 안 써요.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는 2가 나오는 경우, 4가 나오는 경우, 6이 나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경우의 수는 각각의 사건의 경우에 대해서 개수를 세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 개수가 많아지면 문제가 되는 게 문제일 뿐이지 직접 세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겠죠. 자, 주사위를 하나 던질 겁니다. 자, 다음과 같은 수에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주사위를 던지면 나오는 눈은요 1, 2, 3, 4, 5, 6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뭐 다양한 주사위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 4면체 주사위도 있고 12면체 주사위도 있고 20면체 주사위도 있고 뭐 주렴구 이런 거 있는데 하여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6면체 주사위를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던졌더니 나오는 경우가 홀수가 된다라는 것은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5가 나오면 홀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1이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5가 나오면 우리는 홀수의 눈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홀수의 눈은 3개가 있으니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다? 3가지라고 대답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셌잖아. 1, 3, 5 이렇게 직접 세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3의 배수입니다. 그러면 3의 배수는요 3과 6이 있죠. 1부터 6까지 주사위 눈 중에서 3의 배수는 3과 6 두 개밖에 없잖아. 그럼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이 나오는 경우와 6이 나오는 경우 합해서 2가지다 라고 직접 세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3번 볼게요. 5의 약수라고 했어요. 5는 소수기 때문에 1과 5라는 두 개의 약수가 있습니다. 1, 2, 3, 4, 5, 6 중에서 6개 수 중에서 5의 약수는요 1과 5 두 개가 있죠.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 5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는 던졌더니 1이 나오는 경우와 던졌더니 5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가능하죠. 따라서 5의 약수가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다? 2가지다 라고 세보시면 되겠습니다. 3보다 작은 수예요. 1, 2, 3, 4, 5, 6 중에서 3보다 작은 수 3은 안 되겠죠. 3보다 작은 수는 1과 2가 있습니다. 3보다 작은 수가 나오는 경우는 주사위를 던졌더니 1이 나오거나 또 주사위를 던졌더니 2가 나오잖아. 따라서 2가지가 있겠죠. 4보다 큰 수 4는 안 되겠죠. 자, 4보다 큰 수는 5와 6 두 개가 있습니다. 따라서 4보다 큰 수도 전체 경우에 몇 가지다? 2가지가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직접 세시면 돼요. 그럼 이거 물어볼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주사위를 던지면 1이 나오거나 2가 나오거나 3이 나오거나 4가 나오거나 5가 나오거나 6이 나오죠. 주사위를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은 이렇게 6개가 나올 수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구나 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렇게 정확하게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개념을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볼게요. 두 번째요. 주머니에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있어요. 이제 안 쓸 거야. 20개가 있는 거야. 구수를 하나 던졌을 때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1부터 20까지 5의 배수는 5, 10, 15, 20이 있잖아. 그럼 내가 구수를 꺼냈더니 5네요, 10이네요, 15네요, 20이네요. 이렇게 4가지의 경우가 5의 배수가 적힌 구수를 꺼내는 경우가 되겠죠. 몇 가지가 있다고요? 경우의 수 4가지. 홀수는요? 홀수 몇 개 있습니까? 1, 3, 5, 7, 9, 11, 13, 15, 17, 19 몇 개 있죠? 10개 있죠. 따라서 홀수를 꺼낼 경우의 수는 10가지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점점 개수가 많아지니까 좀 부담스럽다, 그치? 20의 약수는요 1과 2와 4와 5와 10과 20의 약수는 이렇게 몇 개 있습니까? 6가지가 가능하죠. 따라서 20의 약수를 뽑게 될 경우의 수는 6가지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10의 약수는 1과 2와 5와 10이 있죠. 10의 약수를 뽑게 되는 경우의 수는 모두 몇 가지다? 4가지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5 이상 12 이하인 수는요. 5, 6, 7, 8, 9, 10, 11, 12 전체 몇 개? 8개가 가능하니까 이 경우의 수는 8가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직접 이렇게 세 보시면서 개념을, 그러니까 감각을 익히셔야 되는 거예요. 아, 경우의 수라는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나는 개수가 몇 개인지를 세면 되는구나. 직접 세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번 볼게요. 이번엔 주사위 2개를 던질 거야. 대박이에요. 주사위 A와 주사위 B를 동시에 던질 때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라고 했어요. 어렵습니다. 주사위 A와 주사위 B 눈의 합이 2인 경우, 자, 주사위 A의 눈과 주사위 B의 눈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봤더니 두 눈의 합이 2가 되려면 주사위 A도 1, 주사위 B도 1이 나와야지만 두 눈의 합은 2가 됩니다. 이거 말고는 없죠. 그럼 요거 한 가지, 두 가지에서 두 가지야? 아니지. 주사위 A도 1이 나오고 주사위 B도 1이 나온다라는 몇 가지가 있더라? 한 가지가 있더라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두 눈의 합이 4인 경우, 주사위 A와 주사위 B의 두 눈의 합이 4가 되려면 A가 1이 나오고 B가 3이 나오거나 A가 2가 나오고 B가 2가 나오거나 A가 3이 나오고 B가 1이 나오는 경우밖에 없죠. 1, 3, 그리고 2, 2 또는 3, 1 몇 가지가 있을까요? 이 경우는 3가지가 가능하다라고 세시면 됩니다. 되나요? 자, 두 눈, 주사위 A와 주사위 B 두 눈의 합이 7이 되는 경우는 A가 1일 때 B가 6이거나 A가 2일 때 B가 5거나 A가 3일 때 B가 4, A가 4일 때 B가 3, A가 5일 때 B가 2, A가 6일 때 B가 1 전체 몇 가지 경우의 수? 6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일일이 세주시면 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두 주사위 눈의 합이 11인 경우, 그럼 A와 B를 가만히 봤더니 합이 11이야. 1과 10 안 되잖아요. 2와 9 안 되잖아요. 3과 8, 4와 7, 5와 6은 되죠. 따라서 A가 5고 B가 6이거나 또는 A가 6이고 B가 5인 경우가 가능하죠. 따라서 몇 가지? 2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일일이 체크해서 세셔야 돼요. 두 눈의 차이가 0인 경우, 두 눈의 차가 0이라는 것은 주사위 A와 주사위 B의 눈에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차이가 0 아닙니까? 따라서 차이가 0인 경우는 A와 B가 둘 다 1이거나 둘 다 2거나 둘 다 3이거나 둘 다 4거나 둘 다 5거나 둘 다 6이어야 되죠. 이 경우는 6가지가 가능하다라고 세주시면 되는 거죠. 6번이 어려워요. 두 눈의 차가 1인 경우. 자, 그럼 보세요. A 입장에서 봤을 때 A가 1이면 B가 2여야지 차이가 1이니까. 근데 A가 2인 경우 B가 1이 돼도 되고 A가 2인 경우 B가 3이 돼도 됩니다. 1만큼 작아도 되고 1만큼 커도 우리는 차이가 1이라고 하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A가 3인 경우 B가 2가 돼도 되고 A가 3인 경우 B가 4가 돼도 된다는 거죠. 일일이 이렇게 따져주셔야 돼요. 그럼 A가 5인 경우, 4인 경우 B는 3이 되거나 아니면 B가 5가 되면 차이가 1이 되겠죠. 그리고 A가 5인 경우 B는 4가 되거나 아니면 6이 되면 차이가 1일 겁니다. 그리고 A가 6인 경우는 B는 무조건 5가 돼야지 7이 될 수는 없잖아요. 따라서 A와 B의 두 눈의 차이가 1인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가지인가요? 따라서 답은 10가지라고 써주시면 되는 거죠. 직접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4번 볼게요. 이제 동전 지불하는 방법인데 되게 재밌습니다. 자, 100원짜리 동전과 50원짜리 동전이 각각 10개씩 있을 때 다음의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350원을 지불하는 방법, 450원을 지불하는 방법, 500원을 지불하는 방법. 굉장히 어려운데 원칙 하나만 정하세요. 어떤 원칙이냐면 가급적 액수가 큰 동전을 많이 사용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350원은요 100원짜리와 50원짜리를 몇 개를 사용하면 만들 수 있냐면 100원짜리 4개로는 안 되잖아요. 400원 돼버리니까
100원짜리는 아무리 많이 써도 3개밖에 못 씁니다. 100원짜리 3개면 300원, 50원 남잖아. 50원짜리 하나 쓰면 되죠. 그럼 이거밖에 없느냐? 아니죠. 100원짜리 하나 줄여. 그럼 100원짜리를 2개 쓰는 겁니다. 그럼 100원짜리 2개는 200원이고요. 남은 150원을 50원짜리 3개로 맞추는 방법이 있죠. 자, 그리고요. 100원짜리 하나만 쓰는 겁니다. 그럼 100원이면 250원 남았잖아. 그럼 50원짜리 5개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0원짜리 하나도 안 쓴다면 50원짜리 7개만 가지고도 350원 만들 수 있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정하되 액수가 큰 100원을 가급적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 따져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는 전체 몇 가지인가요? 해보니 4가지가 나오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450원을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똑같은 방법을 쓸게요. 100원짜리와 50원짜리를 몇 개나 써야 되나 라고 살펴봤더니 100원짜리는 최대 4개까지 쓸 수 있죠. 400원이잖아요. 50원짜리 하나 쓰는 방법. 100원짜리를 3개 쓰고 남은 150원을 50원짜리 3개를 쓰는 방법. 100원짜리 2개를 쓰고 남은 250원을 50원짜리 5개를 쓰는 방법. 100원짜리를 하나 쓰고 남은 350원을 50원짜리 7개를 쓰는 방법. 100원짜리를 하나도 쓰지 않고 남은 50원짜리 9개로 450원을 만드는 방법. 따라서 이 경우는 몇 가지가 있을까요? 5가지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500원을 지불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재밌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100원짜리와 50원짜리를 가지고 500원을 지불을 할 텐데 500원은요 100원짜리 5개와 50원짜리 하나도 안 쓰는 거 가능해요. 이러면 500원 되잖아요. 그렇죠? 100원짜리 하나 줄여서 4개 쓰고 50원짜리 2개를 쓰면은 역시 500원 되고요. 100원짜리 3개로 300원 만들고 50원짜리 4개로 200원 만들어서 500원 만듭니다. 100원짜리 2개로 200원 만들고 50원짜리 6개로 300원 만들어서 500원 될 수 있고요. 100원짜리 하나로 100원 만들고 50원짜리 8개로 500원을 만들 수 있고요. 100원짜리 하나도 안 쓰고 50원짜리 10개를 가지고 왜? 동전이 각각 10개씩 있으니까 100원을 만들 수 있죠. 이 경우는 전체 몇 가지? 6가지가 가능하죠. 선생님 이런 표를 만들었는데 원칙적으로 좀 쉽게 세기 위해서 표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풀어가는 과정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세려니까 참 힘들더라 이거지. 그래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쉽게 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개수가 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는요. 두 경우의 수를 더하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짝수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 3의 눈이 나오는 경우 수는 1가지야. 그럼 짝수 또는 3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가지와 1가지를 더해서 4가지 아니냐? 이것을 우리는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또는이라는 문장이 있기도 하고요. 둘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경우 경우의 수를 더한다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있어요. 9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겁니다. 3의 배수를 뽑는 경우에서는요. 3의 배수는 3과 6과 9가 있잖아. 따라서 몇 가지? 3가지가 있다고요. 1부터 9까지입니다. 4의 배수를 뽑는 경우에서는요. 4와 8 2개가 있잖아. 따라서 2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를 뽑는 경우에서는 3의 배수 3가지와 4의 배수 2가지를 더해서 전체 몇 가지? 5가지가 가능하다라고 더하시면 되더라는 거지. 3, 4, 6, 8, 9 중에 하나니까 5가지. 이것을 우리는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더 센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볼게요. 1부터 15까지 자연수가 있는 구술이 있어요. 자, 5보다 작은 구술이 나오는 경우의 수 1, 2, 3, 4 중에 나올 테니까 5보다 작은 구술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4가지입니다. 자, 10보다 큰 구술이 나오는 경우의 수. 자, 10보다 큰 구술은요. 11, 12, 13, 14, 15가 있으니까 전체 몇 가지? 5가지가 될 겁니다. 5보다 작거나 10보다 큰 구술은요. 5보다 작은 게 4가지, 10보다 큰 게 5가지. 이들을 합쳐서 전체 9가지가 가능하다.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죠.
7번 보겠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메뉴가 있는데 한식이 4종류, 양식이 2종류, 중식 3종류가 있어요. 한 가지 음식을 쓰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이거는요, 한식 4종류, 양식 2종류, 중식 3종류가 있잖아. 2개씩 먹는 게 아니라 하나만 먹을 거야, 얘들 중에서. 그러면 결국 메뉴의 전체 개수는 얘들을 모두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 내가 고를 수 있는 음식의 종류는 얘들을 모두 더한 9가지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경우의 수는 9가지. 이렇게 경우의 수를 더해버리면 되더라는 거지. 어렵지 않죠? 자, 8번 볼게요. 이제 하나씩 봅시다. 연필 5종류와 볼펜 3종류가 있습니다. 한 자루만 골라, 얘들 중에서. 전체 8개 있으니까 경우의 수는 몇 가지? 8가지요 라고 대답해버리면 된다고요. 뭐가 어려워? 또 볼까요? A에서 B로 가는 방법은요, 버스가 3개, 기차가 2개 있습니다. 전체 방법은 버스 3종류, 기차 2종류 합쳐서 길이 5개나 있는데 방법은 5가지가 있더라. 이게 경우의 수의 덧셈 합의 법칙이라고. 덧셈. 주사위 하나를 넣을 때 2 이하이거나 또는 4보다 큰 눈. 2 이하가 나오는 경우는 1과 2의 2가지, 4보다 큰 수는 5와 6의 2가지, 2 이하이거나 또는 4보다 큰 수는 2 이하인 거 2가지와 4보다 큰 거 2가지를 합쳐서 4가지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거라고. 덧셈만 잘해도 끝나는 거예요, 사실. 1에서 30까지 자연수가 적혀있는 30장의 카드에서 한 장을 뽑을 겁니다. 홀수 또는 6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 수고하세요. 1부터 30까지 홀수가 몇 개 있습니까?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전체 몇 개 있어요? 15가지. 죄송합니다. 아유. 6의 배수는요, 6, 12, 18, 24, 30. 몇 개? 5개. 근데 겹치는 게 있나요, 둘에? 없어요. 6의 배수는 이미 짝수이기 때문에 홀수가 아니죠. 따라서 홀수 또는 6의 배수, 홀수 15개 또는 6의 배수 5개, 둘을 더해서 그게 가능한 것은 전체 경우의 수 20가지입니다. 이렇게 더하면 되죠. 5번 보겠습니다. 자,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겁니다. 나온 두 수의 누 눈의 합이 4 또는 8인 경우. 자, 서로 다른 주사위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문제를 앞으로 풀 때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가 나왔다라고 하면 주사위 이름을 붙여버리세요. 서로 다른 주사위를 하나를 A라고 하고 하나를 B라고 하자라고 이름을 붙여도 됩니다. 내 맘이니까. 자, 두 주사위 눈의 합이 4가 되는 경우는 1과 3이 나오거나 2와 2가 나오거나 3과 1이 나오는 경우예요. 두 눈의 합이 4가 되는 경우에서는 전체 몇 가지? 3가지가 있습니다. 두 주사위 A와 B의 눈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1 더하기 7 안 되죠? 2 더하기 6, 2와 6이 나오거나 3과 5가 나오거나 4와 4가 나오거나 5와 3이 나오거나 6과 2가 나오는 전체 몇 가지? 5가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눈의 합이 4가 되는 경우 3가지, 8이 되는 경우 5가지가 있네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3가지와 5가지를 더한 전체 8가지가 됩니다. 두 눈의 합이 4 또는 8이 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8가지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우의 수, 우리 첫 번째 시간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 정확하게 잘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